오늘 영상은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코인, 선물 거래 기초를 한 번에 끝내는 구성입니다. 초보분도 손이 바로 따라가게 말은 쉽게 하되 내용은 빼지 않고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 하나로 5가지를 제대로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순간 머릿속에 흐름이 그려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5가지는 서로 따로 노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래소 고르기, 수수료 줄이기, 진입 타이밍 잡기, 그리고 실전 연습까지 한 줄로 연결되는 스토리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법입니다. 화면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주문이 왜 체결되는지 가장 헷갈리는 구간만 쏙 뽑아 설명해드립니다. 초보분들은 보통 무슨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하죠? 에서 막힙니다. 저는 가입하고 나면 현물과 선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차트는 어디서 켜는지, 주문창은 어디인지부터 눈에 박히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문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장가와 지정가입니다. 급할 땐 시장가로 바로 체결, 여유가 있으면 지정가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식으로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흐름만 잡아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이야기,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신기한 썰로만 끝내지 않고 루틴의 뼈대를 뽑아 현실적으로 재구성해드릴게요. 그 중학생 단타 이야기도 핵심은 비밀 기술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한 번에 크게 먹으려 하지 않고 짧게 먹고 나오고, 손절은 빠르게, 진입은 신호가 나올 때만 하는 식으로 루틴을 고정해서 흔들림을 줄인 겁니다.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체력이라서 수수료가 높으면 실력 좋아도 결국 지칩니다. 오늘은 그 체력부터 지켜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할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할인 적용된 가입 경로를 쓰고 거래할 때도 불필요한 잦은 진입을 줄이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는 이런 할인 흐름을 한 번에 연결해 둔 거라 꼭 활용해보세요.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노리는 단타 접근입니다. AI를 예언자처럼 믿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로 쓰는 방식이라 초보도 따라오기 쉽습니다. AI는 대신 벌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내가 실수하지 않게 잡아주는 보조바퀴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오늘 장의 키워드를 요약받고 내가 보는 시나리오가 말이 되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쓰면 초보도 훨씬 차분해집니다. 5번째는 첫 거래 때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내 돈을 넣기 전에 실전 감각을 안전하게 익힐 수 있는 출발선이 됩니다. 그리고 $100는 크기가 작아서 오히려 장점입니다. 큰 돈이면 한번 흔들릴 때 멘탈이 무너지는데 $100는 실수해도 배움으로 남기기 좋습니다. 작은 배수로 몇 번만 경험해도 실력이 눈에 띄게 빨리 붙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 링크와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다 보신 뒤에 고정 댓글은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 거래 화면에 익숙해지고 작은 포지션으로 연습하면서 감을 잡기엔 정말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곁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100라도 배수를 활용해 성과가 나면 경험치가 돈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겸 실전으로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자,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관적으로 한 번만 비교하면 대답은 거의 끝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그 1,000만원은 각각 얼마나 자랐을까요? 이 질문만 제대로 보면 투자 방향이 정리됩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상승했다고 보면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을 때 지금은 대략 2,660만원 수준이 됩니다. 금은 어땠을까요?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대략 5,16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1,000만원어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 비교만 봐도 코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적어도 코인을 모르고 지나치기는 아까운 시장이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더 좋은 건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라갈 땐 롱으로, 내려갈 땐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수익 기회가 양쪽에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코인을 투자처로서 꽤 좋은 수단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해외 거래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있는 핵심 기능,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아주 쉽게 풀면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금액으로 베팅하는 확대경입니다. 50만 원이 있어도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느낌이 됩니다. 물론 30억 이상 큰 돈을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개인은 레버리지가 없으면 큰 수익을 만들 구조가 애초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은 차트가 아니라 거래소 선택입니다. 거래소를 잘못 고르면 수수료로 지치고 기능 때문에 답답해지고 결국 실력보다 환경에 먼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이유가 세 가지로 딱 정리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가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까지 확장되니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수수료 구조가 더 낮게 설계된 곳이 많고 단타를 자주 할수록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수수료로 새는 돈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슈가 따라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해외로 눈이 가는 이유가 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의 파괴력을 계산으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단타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해보죠. 그럼 한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약 22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하루에 10번만 매수 매도를 반복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내가 차트로 50만 원을 벌어도 수수료로 220만 원이 세면 게임이 성립이 안 됩니다. 놀라실 만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는 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단타는 속도가 생명인데 그 속도만큼 수수료도 쌓이니까요. 지금부터는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타일수록 이 차이는 체감이 큽니다. 거래 방법의 간편함은 초보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메뉴가 복잡하면 진입 타이밍을 놓치고 주문 버튼 하나 잘못 눌러도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화면이 초보에게는 곧 수익률입니다. 한국어 지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금이라도 배수가 다르면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편의성의 끝판왕입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 입출금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냐는 질문 당연히 나오죠. 그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검색하느라 흐름 끊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핵심만 뽑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니 타이밍이 곧 결과입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매수 베팅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커지고 예상이 틀리면 손실이 나는 구조죠.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하락 베팅입니다. 내려가면 수익이고 올라가면 손실이 됩니다. 방향만 반대일 뿐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럼 롱은 언제 들어가야 하냐?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금방 회복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 롱 쪽이 편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쓰는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이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커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롱 진입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는 가격을 밀어올리는 연료가 되곤 합니다. 이런 구간은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은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와도 힘이 없어서 다시 밀리면 숏이 더 편한 자리로 바뀝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장 분위기가 숏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상승인데 속은 비어있는 느낌이라 상승세가 약해지고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을 누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만들고 그 공포가 숏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더하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편이고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가 꺾이는 순간에 힌트를 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보여줍니다. 두 지표를 같이 보면 지금이 폭발 직전인지 식어가는 중인지가 더 잘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감이 오실 겁니다. 롱은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호재 뉴스 같은 긍정 신호가 겹칠수록 유리해지고 숏은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힘 빠진 거래량, 악재 뉴스에서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초보분들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방법은 좋은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줄인 상태로 작은 금액으로 반복 연습입니다. 그래야 실수가 공부가 되고 손실이 수업료로 끝납니다. 오늘 말한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가입 이벤트 링크 그리고 A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끝나면 딱 30초만 투자해서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쉬운 말로 바로 써먹게 정리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